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동현 판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의견을 내거나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 모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체포하라고 했던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특히 김동현 부장판사는 바로 얼마 전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판사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까지 위치 추적 명단에 있었다는 게 알려지자 사법부는 강하게 비판했고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유력 인사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단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과 전 법조인도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생각이 나고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그런데 15명의 명단에는 현직 판사인 김동현 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대장동, 성남FC 등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받은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을 보고 누구냐고 묻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법부는 곧장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국회에 나온 방송인 김어준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믿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거든요. 본인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지만 MBN 취재 결과 이 제보는 군 내에서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정보사에서요.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제보 내용 중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MBN 취재 결과 이 같은 제보는 계엄 당시 투입됐던 군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 사살 제보와 관련해 정보사 요원을 제보자로 특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3일 계엄령이 선포된 후 북파 공작원과 같은 특수요원을 비롯해 정보사 소속 군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정치인 등의 구금 계획 장소로 의심되는 수원 선관위 연수원 인근에서 대기했던 점을 근거로 민주당은 김 씨에게 들어간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 없습니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김 씨는 스스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힌다며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했는데 미국 대사관은 제보자가 미국인이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믿기 어려운 증언은 또 있었습니다. 자신과 조국 전 대표 등은 체포해서 구금하고 다른 부대가 구조하는 척하다가 도주하라는 내용도 제보에 있었다고 한 겁니다. 북한군 소행으로 꾸미려는 시도였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희대의 선동꾼을 국회에 불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란 제보 말고도 다른 제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사살 계획도 제보에 있었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다만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사실, 오염수 괴담 등을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상습 음모론자 김어준 씨가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게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상습 음모론자를 국회로 끌어들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일 때마다 항상 음모론으로 하는 이 김어준 씨 불러들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를 수차례 설파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다소 허무맹랑할 수 있는 제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의 폭로로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김어준 씨 폭로 내용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질어질합니다. 정리부터 하죠. 네, 김 씨의 폭로는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앞선 기사에서 보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 제보가 있고요. 네. 또한 체포리스트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을 체포한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이 상황을 활용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고 미군 참전을 유도한다 등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폭로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오비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개헌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잠깐만요. 통일 대통령이라고요? 그러면은 미국을 참여시켜서 결국 남북 통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시각에 따라서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김 씨의 전체 폭로 내용을 보시면 이 미국 얘기와 통일 대통령 얘기는 별개로 언급이 됐거든요. 이 당장 두 사안을 연결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언뜻 듣기에는 뭐 영화나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김 씨의 증언, 신뢰할 만한 증거나 뭐 증언 이런 게 있긴 한 겁니까? 네, 김 씨 스스로도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말을 네네네. 했습니다. 이 김 씨의 발언에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폭로 직후 기자들이 앞다퉈 사실 확인을 위해 김 씨가 지목한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실 그리고 민주당의 사실관계를 문의했는데 모두 신중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이 김 씨의 폭로만 있을 뿐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질문을 받자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입니다. 뭐 제보의 신뢰성을 떠나서 어쨌든 발언이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중에 제일 궁금한 건 내일 표결에 탄핵 표결이죠.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겁니다. 네, 김어준 씨는 대표적인 친야 성향의 방송인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이 당초 오늘 현안 질의에도 출석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깜짝 등장했습니다. 네. 내일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김 씨가 여당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해 폭로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씨 제보를 팩트체크하겠다라면서도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번 제보를 한 김어준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제기된 의혹이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자격이 있냐며 날선 질타가 쏟아졌고 국무위원들은 해명하기에 급급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몇몇 장관들에게 향후 지침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어떤 건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말대로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기엔 너무 계획이 잘 짜여진 듯하죠.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사태 관련 두 번째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엄은 안 되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말렸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릴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민주당은 방관한 사람들이 자격이 있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저지해야죠. 총리가 그 직을 있으면서 수사해라!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왜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장관들에게 향후 지침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자신에게 참고하라며 쪽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적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가 담긴 종이를 받았는데 워낙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한 총리가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 것 같다면서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가 참관인을 지정하고 전산 결과를 입력하기 때문에 데이터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부정선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선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없었다고 일축했고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보안 수준을 낮춘 상황에서의 모의 훈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하나같이 인정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당시 행적을 감싸는 발언이 나올 때는 민주당에서 단체로 반발이 일었고 2차 계엄을 대통령이 준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통감한다며 질의에 앞서 사과와 유감 표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으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멀머삼아 헌정 질서를 유지한 유린한 저 무도한 민주당에게도 엄중한 해처리를 내려주십시오.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서는 진입 통제로 국회에서 당사로 집결 장소를 옮긴 것뿐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회방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회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명백백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 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는 주장과 어긋난다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 상황을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존경한다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대통령 탄핵 부결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표결 불참 등을 문제 삼으며 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입니다. 하지만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는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쓰며 완전히 어조를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도 당도 아니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탄핵 사유를 셀프 인증했다며 탄핵의 필요성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명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30번 가까이 썼는데 현 사태 수습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짓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하나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행을 신중히 하라는 주문을 하며 탄핵 막판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야당 대표들과 연석회의를 가지며 단일 대우를 다졌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그럼 당론으로 탄핵 반대가 되면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무기명이니 누가 찬성했는지 알 수도 없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일 당론을 정하겠지만 이탈표에 대해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겠다는데 여당에 반대한다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선 탄핵안 표결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탈표에 대해선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이 결정되면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제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당론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라면서도 위헌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받겠다는데 여당이 반대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다며 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 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가 결정되기 전엔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내일 오후 4시로 확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잃었지만 바로 승계가 돼 야권은 192석 그대로죠.
8표만 더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부결이 당론이긴 하지만 내일 오전 다시 당론을 바꿀지 논의를 합니다.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당론은 바뀝니다. 최던희 기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헌정사상 4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내일 오후 4시, 탄핵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는 수기식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용지에 이름 없이 한글이나 한자로 가부를 적고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표결 참여와 탄핵 반대 당론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사위원장에 보내집니다. 이후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대통령 권한이 즉각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결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MBN 뉴스 최던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열릴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보고된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탄핵 가결에 열쇠를 쥔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여당 의원들 중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보수의 배신자 윤석열이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김상욱 의원이 자리를 이동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종일 본청 앞에 서 있었는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국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하는지가 탄핵 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으로 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 여당 의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 마련된 농성장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탄핵 찬성 당론을 주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엔 모습을 띄지 않았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 이 문을 열고 투표에 참여할지 여부에 따라 내일 탄핵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국민의힘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탄핵안 표결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탄핵 반대 당론은 그대로인 거죠. 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정한 탄핵 반대 당론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조기 퇴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조기 퇴진을 전제로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늘은 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내일 오전 의총에서 당론 변경과 표결 참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은 막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는 방향으로 총의가 모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많은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앞서 보셨지만 김사국 의원의 1인 시위를 보면요. 지금 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 갑인데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총선까지 보수당이 내리집권한 전통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보수의 배신자로 칭하며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의 의원들께서 더 붕괴하고 나서서
탄핵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야지만 국민들께서도 다시 신뢰를 주시고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친윤 중진 의원들은 탄핵 반대,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1인 시위를 벌이는 김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나도 동의 안 해. 정당은 될 수가 없어.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없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그래서 저도 이재명이 싫습니다. 나는 민주당. 그런데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여도 결국 8명만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 7명.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겠죠. 내일 표결 직전까지 열리는 마지막 의총까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가결 가능성이 전보다 커진 건 맞습니다. 네. 앞서 찬성을 밝힌 7명 의원의 입장은 확고하거든요. 취재해보니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찬성으로 기운 의원이 2명 이상입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발언 직후 줄줄이 참석 입장을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찬성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찬성 기류가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데 이른바 매직 넘버라고 하죠. 8번째 공개 찬성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 보수 정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커진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쉽사리 의견을 공표하지 않는 겁니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 정국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스타가 되려고 하거나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걸 누가 원하겠느냐며 표결 때까지 숙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찬반 의사를 밝힘으로써 당내 개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내일 탄핵 표결만큼이나 그 이후 그러니까 당 수습에도 참 논란이 많겠습니다. 네,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그 책임론, 가결되든 부결되든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결되면 당장 친윤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친윤계뿐 아니라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탄핵이 통과되면 지도부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내 한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한 대표가 의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친한계는 계엄의 위법성과 민심을 근거로 사퇴의 선을 그었지만 친한계 내에서도 탄핵은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부결된다면 20여 명으로 알려진 친한계의 동의조차 사실상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탄핵안이 통과돼도 문제, 통과가 안 돼도 문제. 그러면 탄핵안 표결 이후 한동훈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으로선 정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건 내일 표결까지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결국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권 내 대권 주자로 나설 인물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른바 중립 성향의 의원들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한 대표가 보수층을 넘어 민심에 빠르게 반응하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개파와 상관없는 대다수 의원은 현 시점에서 지도부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과 분당, 보수 분열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목소리가 큰 건 큰 계파에 속한 의원들이더라고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5%였는데 전통적인 지지층인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로 반대보다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16%에서 5%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2주 연속 최저치를 새로 쓴 겁니다. 부정평가는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사유로는 비상계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난주 응답자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88%로 가장 높았고 핵심 지지층인 대구 경북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묻는 질문에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66%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하면서 1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가결됐지만 국회는 이 법안을 아직 정부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니 그 뒤에 넘기겠다 이겁니다.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 특검인데다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걸쳐 수사 권한이 있어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 법안을 포함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아직 정부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 특검법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송 시점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겁니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만큼 실제 행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최종 검토를 거쳐 정부에 이송돼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바로 국무회의 안건 42개를 제거한 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보란 듯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재 기자, 이 선으로 후퇴하겠다던 윤 대통령, 이러면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뉴욕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도 제거해 이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계속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논란이 됐었죠. 이번에는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는 면직안 제거가 아닌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실상 업무에 복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도 제거하며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하려고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한 의원 역시 거절했지만 계속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앞서 리포트에 언급된 특검법과 달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문제는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내일 탄핵 표결 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에 출근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차 대국민 담화 사전 녹화를 위해 잠시 이곳 청사에 왔다가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저에 머무르며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었죠. 국회 상황 등을 지켜보며 변호인단 꾸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하면 관세나 반도체법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국에서 이에 대응할 지도자가 없다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미 정부의 안보 협의는 잇따라 연기됐고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핵 협의 그룹 회의도 연기,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강경보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미국 전문가들조차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And they said it's not the first 100 days with Trump, it's the first 100 hours. That there's going to be a whole bunch of stuff that'll come out on January 21st that could impact Korea. 거의 확실시되는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비롯해 반도체법과 주한미군 등 민감한 현안 대응에 공백을 지적합니다. So everybody goes to Mar-a-Lago or to the White House and then tries to cut a deal, right? Tries to cut a separate deal. And there is nobody in Korea who will be able to do that. 한미 동맹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것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Hey, look, we've got a new government in Seoul that really is lukewarm to the United States, thinks they should be engaging North Korea. Why are we still there? Again, that's worst case scenario, ain't it? 미국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미 동맹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따라 한미 외교안보 일정이 취소되는 등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에 따른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2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미국만 우리 걱정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부도 초유의 계엄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선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14개월 만에 아예 사라져버렸고 내년 성장률 하락률을 경고하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앞선 두 번의 탄핵 때와는 대내외적 환경이 다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그때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상승 마감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5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 연속 1,430원대에 머물며 여전히 달러 강세입니다. 비상계엄, 탄핵 표결로 인한 시장의 경계심이 여전한 겁니다. 정부의 경기 진단에선 14개월 만에 경기 회복 표현이 빠지고 그 자리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하방 위험 증가가 채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평균 2%에서 0.3%포인트가량 낮췄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분기별론 주로 0%대 성장이었지만 각각 중국 경기 호황과 반도체 상승세란 외부 순풍에 힘입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우리 정부의 정책 역량을 감안할 때 현 상황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정부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중국 경기 둔화,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 부정적 변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1,400원을 넘는 고환율은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입 물가를 올리는 만큼 서민들 살림살이도 직격탄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트럼프 당선과 최근 계엄 사태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남모 씨는
최근 원두값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원두가 1kg당 많게는 3,000원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쉽사리 커피값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경쟁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리면 바로 손님이 빠져버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원두값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겁이 나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139.03으로 10월보다 1.1% 올랐는데 2달 연속 오름세입니다. 한 달 사이 농림수산품은 2.6%나 올랐는데 세부 품목으로 보면 커피는 6.4%나 뛰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아라비카 원두 선물 가격도 0.45kg당 3.44달러까지 치솟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부진에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두값이 훌쩍 뛴 겁니다. 지난 10월 평균 1,361원이었던 환율은 11월에 1,393원을 넘겼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1,430원이 넘은 이번 달 환율을 고려하면 수입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환율 수준이 낮을 때보다도 지금과 같이 환율 수준이 높을 때 환율이 물가에 전이되는 영향이 더 큰 걸로 나와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도 높아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이어서 12.3 계엄 사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내란 수괴 전두환 씨가 과거 재판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지난 12.3 계엄 사태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리 행사란 취지입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 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 군사반란을 일으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1996년 내란죄 재판에서 했던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당시 전 씨 측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법부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이라며 전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입니다. 새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민형사 사건을 맡기도 한 인물입니다. 앞서 변호를 맡았던 한 법무법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지난 11일 사임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 동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이 늦어질 것 같다고 했다는데 대통령이 옆에 있었으니까 대통령의 전화를 쓴 거겠죠.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시하고 이후 상황까지 챙긴 정황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9시 4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 청장에게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사용된 휴대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기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지시하고 상황을 챙긴 것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김 전 장관의 말처럼 실제 비상계엄 선포는 당초 밤 10시로 계획됐던 것과 달리 밤 10시 23분에 생중계로 선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저녁 7시쯤 안전가옥에서 조 청장을 만나 국회와 언론사를 통제하라는 등의 직접 서면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 상황이 종료된 뒤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에서 경찰력 동원까지 직접 지휘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행적은 대통령 안가로 집중됩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저녁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조 청장 측은 그 뒤로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마치 스토킹하는 사람처럼 전화해서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그럼에도 직을 걸고 3차례 항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김 두 청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조지호 경찰청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청장님 오늘 소명 어떻게 하셨나요? 윤 대통령이 항명을 하신 거 맞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비상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계엄령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했다며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하달한 A4 용지 한 장짜리 계엄 관련 문서를 찢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수단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청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3차례 항명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게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국회 출입은 막았지만 담을 넘는 사람은 통제하지 않아 국회의원 상당수가 내부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조 청장은 또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과 국회의원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거절했고 윤 대통령이 6차례나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직원들에게 하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병력을 출동시켰죠. 수사당국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특전사 서열 2위인 박정환 참모장도 소환해 조사했는데 MBN 취재 결과 박 참모장은 계엄 당시 곽 사령관 바로 옆에 앉아 전화를 대신 받고 예하 여단에 지시까지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당시 투입된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MBN에 계엄령이 선포된 뒤 전투통제실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박 참모장은 곽 사령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곽 사령관의 행적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만큼 박 참모장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사관학교 49기로 사령부에서 서열 2위인 박 참모장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박 참모장이 곽 사령관의 전화를 대신 받고 예하 여단과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참모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추가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관저 압수수색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통신 내역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역시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경호처에 막혔는데 재집행을 하거나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수단은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방첩사 소속 계엄군이 출동했을 때 경찰을 보내 장악을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전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4명 역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특수단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 중인 경찰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5명을 계엄 가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국무위원과 경찰, 군 관계자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역시 고조되고 있고요. 시민들이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문 기자, 추워 보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듯이 조금 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손과 발이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도 이곳 국회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응원봉을 들고 모였습니다. MBN 취재진이 이번 주 내내 이곳에 와서 살펴봤는데 여느 때보다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담화를 두고 거센 반발 기류도 감지됐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된 행동도 하셨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다 같은 마음이겠죠. 탄핵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네. 현재 서울 신촌거리에는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총궐기 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 재표결을 하루 앞둔 보수 진영의 결집세도 상당해 보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을 가득 채우고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이해가 됐다며 내란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산을 몽땅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다 깎아버렸다. 완전히 망나니 칼춤추듯이 하고 있어.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을 갖다 밥 먹듯이 해요. 내일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고돼 극심한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통신 3사는 집회 장소에 이동기지국과 간이기지국 수십 대를 설치해 통신 장애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물로 꼽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명 씨가 민주당 의원에게 주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공천 개입 등 의혹을 밝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 증거가 남아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그동안 존재 여부조차 묘연했던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가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명 씨는 해당 휴대전화 등을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해 왔습니다. 명 씨 측은 한 달 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황금폰을 건네주겠다며 어제 박 의원과 구치소 접견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약속대로 구치소로 오지 않자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반면 박 의원 측은 창원교도소의 요청으로 접견을 미룬 것일 뿐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통화 기록 등을 복구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 씨는 이번 12.3 계엄 사태가 성공했다면 자신도 표적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명태균 씨는 아마 총살 1호 대상이었을 것으로 자신은 판단을 하고 있었고 명 씨 재판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설 연휴까지는 유통업계의 큰 대목이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있죠. 대형마트들이 가성비를 앞세운 설 선물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이며 연말 분위기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위기가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설 연휴가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선물 세트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쪼그라든 소비 심리에 실속형 상품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좀 집밥 수요 트렌드가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간편식과 가공 선물 세트를 지난해 설 대비 20% 준비 물량을 늘렸고,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좀처럼 명절 소비 분위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시국이 시끄러워서 설 그런 풍경 생각할 여유가 없고 평소처럼 생길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움츠려들 것 같아요. 대형마트들은 가장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성비 케이크를 선보이며 손님 잡기에 나섰습니다. 매장 입구 진열대에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10,000원에서 20,000원대 케이크로 소비자를 유혹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나라 사정도 어려운데 그래도 가족하고 간단한 케이크 하나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으면서 유통업계의 노심초사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욱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대 30, 제주 산지에도 최대 10, 호남 내륙으로도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늦은 밤 서해안부터 다시 시작돼서 모레인 일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 지방으로 다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6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